조금 전에 텔레비전을 보시고 지금 웃고 계셨거든요.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녁 식사 잘 하셨는지요? 올림픽이 열린 평창에도 3세트를 기록했습니다. 큐린네일도 한 4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번갈아 보면서 시사 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한국 주권 언급하며 3노를 우려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한국 주권 포기할 거라 생각 안 한다. 브룩스 사령관 수도권 방어 자산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드 추가를 시사했는지 궁금하다. 미 행정부 군부 핵심 인사가 같은 날 불만과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브리핑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맥메스터 보좌관은 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중 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산불 입장에 대한 우회적 불만을 표시했다. 3일 서울에서 육군협회 초청 강연회에 나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도 수도권 방어 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해 한중 합의와 달리 사드 추가 배치를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반 트럼프 시위 없고 통진당 세력 재결집한다. 통진당 출신 민중당으로 둔갑했다. 반미 매개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위헌정당 판정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반미 운동을 통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최근 정치활동은 반미 집회가 주요 무대다. 그래서 통진당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통진당이 어떤 당이었나요? 통진당에 이석기가 있었죠. 이석기가 2015년도에 구속됐나요? 2014년 사건에서 이제 아로들 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동원해 갖고 만일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파괴하는 활동에 아로 조직이 앞장서야 된다 하는 걸 해서 반국가 단체 이적 행위로 지금 수감돼서 살고 있는 그 이석기가 통진당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적 활동을 한 단체로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의해서 받았죠. 대법원에 의해서. 미중시하면서도 중국 관계 더 돈독하게 균형 외교하겠다. 문 대통령 싱가포르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중관계 더 돈독하게 균형 외교. 균형 외교가 뭡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 외교가 근간입니다. 예, 한미 동맹이 이 나라의 전쟁을 6.25 이후에 예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은 수사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또 한미 동맹의 방위를 위해서 고고도 이 요격 미사일 체계 이 사드를 더 갖다 놓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사람이 이 문재인입니다. 참.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번드름하게 합니다. 사실상은 중국으로 기울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 옛날에 맨 당나라 뭐 무슨 청나라 이래가지고 꼭 중국 사신 보내고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중국과는 더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사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이 방위 조약에 대한 인식은 적고 중국과 잘 지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은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문 대통령과 군사 옵션 얘기 안 하면 무책임하다. 그래서 군사 옵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라고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3노 문제 강경화 거론하며 그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피해갑니다. 북한 제재 대북 압박 시작 단계의 끝이다.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유엔 결의에 얽매이지 않겠다. 김정남 독살 사건 언급하며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고려하겠다.
중국 현재 70년간 강대국들이 충돌 안 한 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돼. 이 얘기는 강대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도 모든 군사 옵션 가운데 하나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선제 타격한다면 일본에 통지한다.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은 안 한다. 맥메스터 NHK YTN과 인터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5개국 11개 언론사 참여, 한국선 본지 등 3사 초청받아서 이 맥메스터와의 이 회견이 이루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시간 자금성 독대가 예고되고 있다. 북핵 단판 짓는 것으로 보인다.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시작합니다. 자금성 미중 큰 단판 등장. 트럼프 8일에서 10일 중국 방문 때 자금성 3휘당서 차 한잔하고 일부 미국의 북선제 타격 시 중국 참전 가능성 떠볼 수도 있다. 중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미국과 한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립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떠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게 누굽니까? 트럼프 장녀 이방카죠. 이방카. 공항부터 호텔까지 밀착 생중계. 일본 이방카에 빠지다. 트럼프보다 4월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밥 공기 들고 일본식 식사를 해서 화제를 낳고 있다. 아베 이방카가 만든 여성기금에 5천만 달러, 약 55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 자, 미국 수도권 추가 배치할 자산은 사드인가 팩3 페이트리엇 미사일인가 브룩스 수도권 방어 강화 언급. 여기에 사드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사드를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랬을 때도 중국과 약속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한미 동맹을 우습게 여기는 문재인 정권의 처사인 줄 알고 또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것입니다. 아, 참 강경화 외무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국가의 미래 주권에 대해서 안보 주권에 대해서 포기한 발언을 강경화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양키 물러가라 이런 막 사물놀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뭐 그 통진당 이 관계되는 이 좌파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반 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 한미일 공조 군사동맹까지 발전하는 건 바람직 않네. 싱가포르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통진단 세력 최근 내일 집회 회견 트럼프 오지 말라. 반미로 재집결하는 통진당 세력. 2일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 회견을 했고 3일 국회에서 트럼프 방안 반대를 했고 오늘은 4일이죠. 서울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한다. 민중당 통해 정치 재개 꿈꿔 김재현, 이상규, 김선동 등 옛 통진당 세력 대부분 지난달 창당한 민중당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단체는 종로구 대학로에서 태극기 조은진 의원이네. 중구 대학문 앞에서 각각 한미동맹 강화와 박 전 대통령의 웰컴 투 석방 코리아. 등을 외쳤습니다. 양측 집회에 일부 경로가 인접했지만 과격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in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엔 청와대 인근을 비롯해 시내에 100여 건의 집회가 열릴 예정으로 경찰은 경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흠입니다. 오늘 토요일이라서 트럼프 대통령의 많이 국빈 했네요. 방문을 앞둔 청와대와 관계 당국은 막바지 손님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미 대통령의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전뿐 아니라 경호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도착과 동시에 각종 특급 의전을 받게 됩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 때에는 외교부 1차관이 공항 영접을 나갔지만 이번엔 장관급 인사로 격상됩니다. 이어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공연이 포함된 국빈 만찬, 문화행사 등이 이어지고 국회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국회 연단에 서는 건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량 이동 시 붙는 사이드카나 거리 환영 깃발, 차량 제공 범위 등 의전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 수준 역시 그야말로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중순
사전 입국한 미국 비밀 경호국 관계자들과 각종 실무회를 가졌고 행사장 사전 답사도 마쳤습니다. 경호처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검식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탑승 차량은 미국에서 공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관례 기처분 때 이번에도 대통령 전용 차량을 군 수송기에 싣고 올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경호 작전에는 우리 군과 경찰도 대거 동원될 예정입니다. 2008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방한 때에는 숙소 경호, 시위 대응 등을 위해 2만 3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대통령의 첫 일정은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입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64년간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공식 이전한 평택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여의도 5배 크기의 부지에는 초중 고등학교와 병원, 대형 마트뿐 아니라 극장과 골프장, 워터파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107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이 투입된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 이상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ce complete in 2020, the transformation will reflect the enduring commitment of both the ROC and the U.S. governments to this great alliance. 오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입국 뒤 곧바로 이곳 평택 기지로 향합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양국 군 장병과 점심을 함께한 뒤 북핵 문제와 한미 연합방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통진당 세력 최근 매일 집회 회견 트럼프 오지 말라 반미로 재결집하는 통진당 세력. 그래서 지금 통진당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 보수 통합 문을 연다. 최고위 80분 경론 끝 박 전 대통령 출당 직권 결정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홍준표 친박 반발에도 밀어붙였고 바른정당과 통합 시간표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다. 김무성 등 바른정당 통합파 8명 한국당으로 돌아갈 명분을 얻었다. 6일 탈당하고 9일 복당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 이 꼭 배신자들, 탈당시킨 것 같아요. 배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격이 됐습니다. 바른정당 교섭단체 지위에 이르면 탈당 도미노 가능성. 그래서 바른정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타고 온 유커의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 관광 한류 되살리기 나서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도 무비자 입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김상조의 기업들 다 죽어난다. 이동근 부회장 노동정책 탓이다. 기업 애로 청와대에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 이슈들 때문에 기업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회원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성공한 순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이지 즉 지렛대는 제한돼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상당히 제한된 북한이 회담을 할 미국 것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제출과 인권 침해 가해자 제재 등을 비열한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최용호 씨 미의의 정원을 비난하고 있는 대변인 북한입니다. 담화에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위에 결단했다고 하는데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법원도 적폐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갖고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38일 만이다. 조사 주체에 따라 편향성 시비가 일듯하다. 대법관 회의에서도 우려 의견이 나왔다.
행정처 컴퓨터 강제 확보가 어렵다. 검찰이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관회의 발표 직후 수사권 요구. 4월 법원 조사된 사실무근 결론이 됐었다. 그래서 행정처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지난 4월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현직 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법원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법원 내 모든 이슈가 이 문제에 파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제 여기도 좌우 대립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1,000만 원이 100원 되나? 1,000만 원이 100원이면 이게 똥값이죠. 베네수엘라 국가보도 코앞에 와 있다. 화폐가치 폭락. 마두로 대통령은 원금 빼고 못 갚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인플레 2,300% 예상. 인플레가 1원짜리가 2,300원 하게 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총부채 1,400억 달러, 대통령 모든 빚 재조정 요구. 1,140만 원짜리 고액권 찍었지만 실제 거래 가치는 2,670원에 불과. 내년에는 100원으로 전락 가능성. 포퓰리즘 정책 계속 쏟아내. 최저임금 올 들어 5번이나 인상. 400만 가구의 성탄절 보너스. 모든 가정에 돼지고기 제공.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문 정부의 얘기다. 이게 퍼주다 보면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거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으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동을 걸 데가 없어요. 국민 저항권 아니면 저 홍준표의 저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힘이 없어갖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분발하십시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3차례 말했다. 먼저 세월호와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고 했다. 부정부패, 불평등, 불공정을 몰아내달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는 구별해야 한다. 지지율 12%까지 내려갔던 노무현 정부가 곧 대한민국이 아니었듯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대한민국은 아니다. 당신들의 현 정부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 촛불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 연설문을 만드는 청와대는 달리 표현해야 했다. 엄밀히 말해 그 책임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의 존재 이유에 다 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보다 국가의 존속 조건을 고뇌할 때다. 나라가 지금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사람도 좌파의 등에 올라탔지만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을 감지하고서 이 글을 쓰는 것으로 봅니다. 국가의 존속 조건을 고뇌할 때다. 추락이냐 번영이냐 절멸이냐 영속이냐. 이 절멸이냐 영속이냐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했어요. 그런 갈림길이 성남 파도처럼 밀려가고 있다. 국민을 향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때로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국가의 존속은 절대적이고 처절한 조건을 딛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존속은 국가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는 이거는 절체절명의 사건이다. 쓰고 있습니다. 평화와 비핵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평화와 비핵을 강조하면서 왜 전쟁을 각오하는 상무 정신을 곁들이지 못하는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있다기보다는 전쟁을 안 하려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무 정신이 군인에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상무 정신을 고양하는 말을 이 문재인 대통령 1년 동안에 한마디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보좌하는 것은 군대가 있어서 전쟁으로부터 외침으로부터 또 내란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무 정신에 대해 상자는 한마디로 하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을 국가가 떠맡으면 지금껏 자립정신으로 땀 흘려온 젊은이는 어찌 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구별 못하는가.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든 입장 표명이든 주권은 훼손됐다. 강경화 외교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 제가 쓴 글입니다. 외교에서 주권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은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다. 북한과 여전히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나라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운신폭을 좁힌 것이 장차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청와대는 이 협상을 자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종북 좌파들이 나라의 안보를, 미래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현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주권 사항이 제3국 입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의지로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중국이 원하면 우리는 사드라고 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도 안 갖다 놓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쳐내려오면 그때도 일본과는 동맹하지 않고 우리가 제한된 동맹 속에서 싸우겠다. 이 짓거리를 간경화 외무가 한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오호, 통제라.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박근혜 제명만 하면 박근혜당 벗어나나 지금 많은 사람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국민이 기대를 걸 만한 차세대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자신을 던지고 보수 가치와 차세대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명 없다. 저는 이 말이 국민들이 가짜 편지지 투표지에다 투표했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일단 이나마 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에게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박 전 대통령 출당은 아무런 계기도 되지 못한 채 내용만 남길 것이다.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온 천지의 과거 조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올 초 한 판사가 법원 행정처 간부에게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행정부 부처 기관들이 적폐청산 대열에 박자를 맞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적폐청산의 정치에 발을 들여 법원 내 생각이 다른 판사들을 몰아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제도 자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다.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와 구국 기도회 및 공문대회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2017년 11월 7일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와 애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입니다. 한미동맹은 친구를 넘어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통절하게 회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확고하게 강화되어야 함을 알리며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고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시서부터 2시 반까지 문화공연,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환영사, 설교, 통성기도, 3시 반부터 5시까지 대회사, 국민의례, 성명서 발표 강연이 있습니다. 국대 옛날에 탕기부 국본 그 사람들이 이름만 동아일보사를 광화문 사거리로 바꿨는데. 자, 아니 동아일보사도 있고 동화면세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대한문도 있고 그 일대가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거라고요. 국본, 국대 민중홍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트럼프 북핵 해법 찾기 삼각 투어를 합니다. 취임 후 첫 한중일 연쇄 순방 나섰고 한국선 평택기지 가장 먼저 찾는다. 백악관 북비핵화가 방문 목표다.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확정을 했다. 아이고 참 한숨만 나옵니다. 불명예 퇴진당한 1호 당원 박근혜 씨가 됐습니다.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확정했다. 최고회의 1시간 20분 경론 끝에 홍 대표에게 제명 위임을 결론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당 멍에 벗어야 당 쇄신이 가능해진다. 당 대표실서 직접 회견문을 작성했다. 서청원 한국정치사 큰 오점 될 것이다. 최경환 당원 당규 위반 원천 무효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분 얻은 보수야당 대통합, 바른정당 8 내지 10명이 탈당 임박했다. 내일 의총하는데 합의 실패된 탈당할 듯하다. 유승민 한국당 하나도 안 변했다. 남경필 제안 통합전대 힘을 못 받고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연대 시동했다.
정계 개편 소용돌이 가능성이 커졌다. 자, 검찰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용처 규명에 초점. 이제만 어디에 썼는지 몰라 주장. 검찰 박의 은밀한 비자금의 무게다.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이 배달했다. 최순실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소환 계획이다. 저는 사기 탄핵을 했고 또 대통령의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제 헌재가 파면을 했고 그래서 거짓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만이와 안봉근이가 동원됐다. 이렇게 봅니다. 40억을 받았을 때 그것이 통치자금이냐 뇌물이냐 하는 것도 이제 칼춤에 의해서 결판이 날 판입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북코앞에서 대북 압박하고 방안 맞춰 문정부 첫 독자 제재를 발표합니다. NSC에서 조율했고 이르면 내일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방안 맞춰 정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실효성보다 한미 공조 상징성을 부각하고 탄두 중량 무기 도입 문제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 산책하고 상춘제 환담, K-팝 공연 보며 국빈 만찬, 트럼프 국회 연설 뒤 현충원에 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일, 내일이 5일입니다. 5일에서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1박 2일간 7일서부터 8일까지 방문하고 또 8일날 중국으로 건너가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방문, 그 다음에 베트남을 10일서부터 12일까지 이것도 사흘간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12일 하루 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의 트럼프 수준입니다. 예, 그렇죠. 네, 필리핀도 가는군요. 예. 미국, 한국 주권 포기하지 않을 것 3노 원칙에 심기를 불편해했다. 맥메스터 트럼프 순방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한중 관계 개선 긍정적 평가하는데 강경화 발언 확정적이라 생각 안 해. 그것은 말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한미 동맹을 파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강경화 발언 확정적이라고 생각 안 해. 한미 정상 군사 옵션 논의할지 주목. 맥메스터 전쟁 없는 해결이 우선.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 검토도 밝혀. 그래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세척과 수중에 핵 잠수함을 갖다 놓고 압박을 해서 북한이 이제 우리도 핵 개발을 포기하겠습니다. 이것을 받아내려고 노력한다. 이걸 맥메스터가 한마디로 이제 얘기하고 있습니다. 전쟁 없는 해결이 우선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자, 정부 소식통이 전하는 한중 사드 협상 진짜 내용은 중국 3노 원칙 약속 수차례 요구, 최선의 노력 수준으로 최종 조율, 중국 사드 보복 해제 의사 거듭 전달, 북핵 해결 전 다시 이슈 제기 않기로, 한중 문 대통령 이달 말 방중 논의. 그렇게 해서 우리가 미래 안보 주권을 포기한다는 것을 국회 답변 형식으로 강경화 외무장관이 발표를 함으로써 이제 중국이 사드 경제 제재를, 경제 보복을 푸는 그것이 이제 진행 중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사드를 더 이상 갖다 놓지 않겠다. 미국의 MD에 편승하지 않겠다. 그리고 한미일 동맹으로 발전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미래의 주권, 이것을 5년간 임기를 맡은, 그것도 찬탈해서 맡은 문재인 정부가 할 수 없는 짓을 했다라고 하는 것이 국내외 비판의 대상이 되고 있습니다. 경제 전문가 88% 한국 냄비 속 개구리 위기 인식을 못하고 있다. KDI가 489명의 전문가들을 설문조사했습니다. 저출산, 경직된 산업구조 복합 위기다. 5년 내 탈출 못하면 생존이 어렵다. 나라의 생존이 어렵다는 겁니다. 혁신성장 위에 규제개혁이 필수적이다. 기업도 과거 성장 관행 벗어나야 한다. 혁신성장 위에 규제를 계속 가하고 있고 그 다음에 뭐 최소 임금을 올려라. 그 다음에 5,000명 이상을 또 파리바게트가 고용해라. 정식 직원으로 고용해라. 이 규제와 압박을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는 정부 속에서 대한민국이 침몰해하고 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봅시다. 한국 경제가 여전히 냄비 속 개구리라는 주장에 대해 공감하나, 매우 공감한다, 약간 공감한다가 이게 89%에 이릅니다. 90%가 지금 냄비는 끓고 있지만 곧 식어버린다. 자, 근데 얼마간 버티겠느냐? 1, 3년 버티면 잘한다가 63%입니다. 그죠?
4, 5년 버틸 것이다. 27.15%예요. 그래서 5년을 가지 못한다. 이거는 문재인 정권 끝날 때는 대한민국은 망가져 있을 것이다. 대한민국 경제는 망가져 있을 것이다. 이걸 내다보고 있습니다. 지난 5년간 한국의 규제개혁 성과를 일본과 비교하면 어떻게 되나. 이게 78%가 매우 저조하고 약간 저조한 상황을 알고 있습니다. 규제개혁 성과가 저조하다면 가장 근본적인 이유는 무엇인가? 규제개혁이 핵심 정책으로 인식되지 못했다. 규제개혁이 추진 의지가 약했다. 정부의 정치권의 추진 의지가 약했다. 이건 법으로 뒷받침하죠. 기득권 세력의 반발이 강했다. 이게 리더십이 부재하다. 저는 이렇게 해서 85%가 규제개혁은 이 리더십이 부재한 것이다. 지금 죽어가고 있습니다. 급속도로 죽어가고 있습니다. 이것도 사람들이 말을 아끼느라고 1년에다 3년이다라고 했지, 이제 가시적인 성과가, 이 나라가 붕괴되는 가시적인 성과가 1, 2년 내에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저 원자력 포기하면 이제 전기료가 오르죠. 그 다음에 이 대기업을 때려잡으면 대한민국 경제가 다 들통이 나죠. 이런 상태가 지속되고 있습니다. 전기료 걱정되고 있어요. 저처럼 추위 타는 사람들은. 토요기획, 잊혀진 전쟁, 정류재란 1597년도에 일어났죠. 이순신 명량 승리하자마자 서해로 병든 몸 이끌고 수군 재건했다. 그래서 명량해전이 1597년도 9월 16일 날 신에게는 12척의 전함이 남아있나이다. 그리고 딴 데 남아있던 거에서 13척 가지고 한 300여 척의 왜군과 맞싸워서 133척을 수장을 시킵니다. 그러고서는 재빨리 이제 북쪽으로 올라가서 고군산 군도까지 올라가서 몸을 피합니다. 그리고 13척을 보호합니다.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이 전함 1000척을 가지고 이 울돌목을 또 점령합니다. 일본군은. 그렇게 했을 때 이제 여기에 수군 기지를 재건하면서 싸웠던 분이 우리 이순신 장군입니다. 자, 그럴 때 강항이라고 하는 사람이 한자를 잘 쓰고 그렇게 해서 이 사람이 포로가 돼갖고 잡혀갔는데, 명량해전 직후에 잡혀갔는데, 잡혔을 때 뭐라고 진술했냐면은 명나라 수군이 이미 군산포까지 들어왔다. 그것도 10,000대의 전함을 끌고서 들어왔다. 이렇게 거짓말을 해갖고 일본 수군이 부산으로 다 물러갔어요. 아이고야, 이게 뭐 우리 천척이 다 망가지겠구나 해서. 근데 이 양반은, 강항이라고 하는 분은 일본 주자학의 계조로 불린다고 합니다. 네. 이제 끌려가서 일본 주자학의 문을 연 사람이 강항인데, 이분이 끌려가면서 조선을 구한 인물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강항에 이 동상이 있습니다. 기지를 발휘해 일본 수군의 북상을 저지한 강항 선생의 동상이 영광 내산 서원에 있다. 참 이런 분 이름은 제가 처음 듣는데, 이순신 장군은 울돌목에서 승리했고, 그리고 그 근방에 있다가 조선 왜군 1000여 척이 들어와서 점령하는 바람에 포로가 된 이분이 이제 한자를 하고 중국말을 하고 하니까 붙잡아다가 신문하는 과정에서 기지를 발휘해가지고 거짓말을. 명나라 전함 1000척이 지금 저쪽 군산포까지 와 있다. 그렇게 해갖고 이제 이 왜군의 수군을 부산포로 물리고 이렇게 했던, 기지를 발휘했던 그 전사가 여기에 쓰여져 있습니다. 외환위기 20년, 외환위기 20년, 지금도 한국은 냄비 속 개구리다. 한국개발연구원이 경제전문가 489명을 조사한 결과 88%가 한국 경제가 냄비 속 개구리라고 답했다. 뜨거워지는 물 속에서 서서히 죽어간다는 뜻이다. 전문가 60%는 경제 회상의 골든타임이 1 내지 3년밖에 남지 않았다고 했다. 자, 여기에 경제 죽이기를 하고 있으니 우리는 대기업이 견인해갖고 이제 중소기업들과 함께 대한민국의 경제를 일구 왔는데, 대기업을 쳐 죽이는 일을 공정거래위원장을 시켜서 지금 하고 있는 것을 국민들이 바라봅니다. 이 나라 경제, 또 이 나라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이제 촛불 구테타를 찬양하면서 대통령이 앞장서는 그런 나라가 되었습니다. 급기야 김명수 대법원장까지도, 코드 인사에 의한 김명수 대법원장까지도 안철수가 만들어줬죠. 결국은 후퇴함으로써. 그렇게 해서
지금 법관들의 블랙리스트 이걸 또 뒤져갖고 좌우를 편가르게 하는 이 역사가 진행 중입니다. 이것은 가히 사회주의, 공산주의, 구테타에 비할 수 있는 그러한 상황이 전개됩니다. 정치권을 비롯한 이른바 사회지도층 기득권 계층부터 세계를 놀라게 했던 금모으기 운동을 기억하며 뒤처진 이들을 배려하고 마음을 한데 모았으면 한다. 여야가 함께 다시는 IMF 위기를 겪지 않도록 통합의 리더십을 보여야 한다. 정부가 앞장서 시장에 대한 믿음과 신뢰를 갖고 정부 개혁, 사회 분야 개혁에 발벗고 나서야 한다. 연목부어다. 지금 하고 있는 것을 보면 이 얘기는 나무에서 고기가 떨어지기를 바라는 것과 같아. 따라서 이제는 개과천선하지 않으면 안 되는데 개과천선하게끔 하는 것은 국민저항운동이다. 저는 이렇게 보는 겁니다. 박근혜 제명한 한국당의 앞날, 한국당은 이제 바른정당 통합파와의 재결합을 통한 보수통합에 나설 계획이다. 이에 따라 바른정당이 교섭단체 주의를 잃으면 국회는 원내 3당 체제로 재편되고 한국당의 보수 정통성은 강화될지 모른다. 하지만 박근혜와의 결별을 새 정치로 승화시키지 못하면 이번 출당 조치는 의원 몇 명 더 얻기 위한 정치 해프닝으로 희화화되고 말 것이다. 한국당은 보수의 대표로 바로 서야 한다. 새로운 길에 진통이 있을 수는 없다. 없을 수는 없다. 단단한 쇄신 의지 없이는 거세질 땅 안팎의 반발에도 견디지 못할 것이다. 한국당은 보수정치, 지역주의에서 벗어나 안보와 민생을 최우선시하는 정책정당으로 거듭나야 한다. 그래야 미래의 수권정당으로서 국민 신뢰도 찾을 수 있다. 대통령을 출당시킴으로써 시작한다고 합니다. 그 뒤에는 저는 정치적 거래가 있다라고 보는 사람입니다. 따라서 이제 앞으로 어떻게 하느냐가 국민들이 홍준표 대표를 지지하고 안 하느냐에 달려있다고 봅니다. 그런데 저는 홍준표 대표에게 한 표를 던졌던 사람인데 도대체 이 가짜 선거, 이 부정 선거에 대해서는 한마디 얘기도 안 하는 홍준표 대표에게 실망이 여간 큰 것이 아닙니다. 홍준표 대표님, 이 편지지에다가 이제 투표를 했던 이 부정 선거의 이 범위를 한번 한국당이 나서서 조사를 해 주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그렇게 했던지. 그래서 그것이 이거는 사기 선거입니다. 그것을 조사해서 대한민국을 살리는 길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자, 동아일보에도 나왔습니다. 회계와 구국기도회 및 국민대회 미합 중국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안을 환영한다. 11월 7일 화요일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합니다. 우리 태극기 들고 다 나가서 화요일입니다. 네, 그 프레스센터 앞에서도 예, 그쪽이 이제 광화문 사거리니까 다 그쪽에 다 집결하라고 광고를 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여기 주체는 한기총으로 나왔습니다. 한국기독교 총. 2014년 이영훈 목사가 땅굴 없다라고 하는 성명서를 11월 달에 발표했던 한기총입니다. 땅굴이 나오면 한기총은 대한민국 교회를 통해서 땅굴을 틀어막는 조직이었음을 이제 밝혀지는 셈입니다. 어쩌다가 대한민국의 이 교회가 대한민국을 반역하는 길에 그렇게 앞장서는지. 그러나 다행히도 트럼프 대통령 환영대회를 이렇게 개최해줘서 고맙습니다. 이상입니다.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트럼프 대통령님에게 대한민국의 인권 유린과 대한민국이 공산 좌파에게 넘어가고 있다는 것을 알려야 되는 이 시점에서 환영대회 한다고 신문에 각양각색으로 내는 것은 제가 보기에는 과히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는데 대표님은 그것을 읽어주시나 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환영대회 누구나 태극기 들고 나가야 됩니다. 왜냐하면 좌파만 있는 게 아니고 우리 우파가 있다는 것을 보여줘야 되는 것입니다. 애국당에서는 그 돈을 후원통이나 이런 걸 하지 않는다고 그렇습니다. 온전히 박근혜 대통령님을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다고 그러니까 애국당 당사도 있는 것 같아요. 전화번호 어디서 하는지 그 프레스센터인지 그 동아일보 어디인지 하여튼 한다니까 애국당 그쪽으로 박근혜 대통령님의 억울함이라든가 인권유린 이런 쪽으로 나가실 분들은 그쪽으로 꼭 나가주세요. 그리고 또 국회 앞에서도 또 2시에 한다고 그러고요. 국본 국대위 어제는 말씀해 드렸습니다. 어디서 한다고요. 그러나 너무 막 어제 오늘 막 해가지고 계속 신문에 여기저기에 막 내니까
그거는 조금 뭐 모금함 돌리고 이런 것은 우리가 엄선해야 될 것 같습니다. 겉으로 보인다고 보이는 게 아니기 때문에요. 무조건 태극기 들고 우리 애국자들은 나가야 됩니다. 그리고 서울역에서도 장경순, 한효정, 서경성 목사님 그쪽에서 그 서울역 쪽에서도 2시에 한다고 그러고요. 그다음에 애국당도 한다고 그러니까 여러분 잘 여기저기 국회 앞에서도 여기저기 꼭 맞는 곳으로 가서 환영만 할 것이 아니고 대한민국의 이런 참상 지금 이대로 좌파로 넘어가지 않도록 이렇게 우리가 태극기를 들고 우파가 단결해야 될 것 같습니다. 우파 단결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트럼프 대통령님 7일 날 들어오시는데요. 그때 만들어드린 성족이 아마 다 나눠들어서 저희도 저거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태극기도 정말 많이 만들어서 드렸는데요. 이것들 모두 들고 나가시고요. 또 버리지 마십시오. 우리 박근혜 대통령님 나올 때까지 또 이 땅에 보수들이 옳은 소리를 낼 때까지 우파가 다시 자유 대한민국을 지킬 때까지 그때까지 우리는 태극기를 휘날려야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010-5368-1782 개성국TV 한성주 시사브리핑의 윤에스더 PD입니다. 감사합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오늘 저쪽에 마치 나와 계시는 어떤 분의 에게 한번 질문을 좀 해봐요. 안녕하세요. 다름이 아니고요. 저 인터뷰에 좀 응해 주실 수 있는지요? 인터뷰요? 네, 지금 얼굴은 저희는 안 나오게 해드릴 수 있는데. 예, 알겠습니다. 네. 군대는 혹시 다녀오셨습니까? 네, 군대 다녀왔습니다. 혹시 육군, 예. 해군 중에? 육군으로 다녀왔습니다. 조금 전에 한성주 대표님께서 다부동 전투에 대해서 설명해 주셨는데요. 혹시 오늘 여기 어떻게 토요일인데 오시게 됐습니까? 네, 저는 30대 후반이고요. 지금 나라가 조금 걱정은 되고 해서 아이들 데리고 한번 와봤습니다. 자녀가 아까 보니까 둘이나 되는데 그 아이들에게 좋은 유산을 물려주지 않나라는 생각이 참 듭니다. 제가 여기 와서 보니까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저런 글귀가 있어요. 그 글귀를 볼 때 요즘 지금 트럼프 대통령이 곧 오시지 않습니까? 젊은 분으로서 30대로서 지금 대한민국의 안보에 대해서 어떤 생각이 드시는지요? 네, 제가 얼마 전에 현충원도 다녀왔거든요. 근데 여기를 보면 이제 저도 사회생활하고 하면서 나라에 대한 생각보다는 제 젊은 사람으로서 제 개인적인 저희 가정이나 이런 것만 신경 쓰다가 현충원이나 이런 데 오면 제가 이 나라에 이렇게 살고 있어서 이렇게 안전하게 이렇게 살고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그분들 때문에. 네, 이분들이 이렇게 보면 뭐 6.25 참전 유공자들 분들 있고 네. 또 아예 무명으로 이렇게 이름이 쓰여져 있는 분들도 보고 있으면 네. 참 안타까운 생각이 들고 이제 뭐 이렇게 이루는 나라잖아요. 그쵸. 힘들게 이렇게 자유를 위해서 이렇게 돌아가신 분들이 있어서 이 나라가 이렇게 된 거라서 이렇게 트럼프 미국 대통령에 대해서도 많이 들어봤는데 뉴스를 통해서 그래도 우리나라와 함께 6.25 때 그렇게 참전해서 우리나라를 북한 공산당으로부터 이렇게 같이 싸워서 한 그 국가로서 그렇죠. 국왕 혈맹. 네, 혈맹 국가로서 젊은 사람들도 이렇게 너무 외면하지 말고 이 나라에 대해서 결국 나중에 전쟁이 나고 하면서 싸워야 되는 건 우리 젊은 사람들이니까 조금 더 안보는
무조건 타협이 없이 이렇게 잘 해 나가야 된다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혹시 요즘 땅굴이 없다 막 이런 사람도 있는데 저는 독일에도 다녀왔고요. 어저께 전화 받은 그 탈북자 이야기도 들어보고 많은 유튜브나 또 한성주 대표님의 초지일관하시는 모습을 볼 때 그 30대로서는 중반으로서는 땅굴에 대한 어떤 생각 견해를 갖고 계시나요? 예, 저도 뭐 이제 땅굴을 직접 보지 못한 사람으로서 이 땅굴은 분명히 어딘가에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북한이 당연히 땅굴을 팠겠죠. 근데 그거를 저희가 찾을 수가 없죠. 이 나라가 일단은 그런 거를 찾아서 막 열심히 한다는 그런 느낌도 없고, 저도 군대를 다녀왔지만 그렇게 땅굴이 있다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심각성을 전혀 느끼지는 못하고 있는데, 제가 이제 사회생활 하면서 이제 북한이라는 나라가 그렇게 예측을 해서 이렇게 뭐 대응하고 할 수 있는 나라가 아니고 너무나 기발해서 그 북한이 정말 그 어떻게 예측을 할 수 없다고 지금 대화 중에 나와서 제가 잠시 끊었는데요. 그 점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죠. 예, 저도 뭐 군대 다녀왔고 남자로서 뭐 전쟁이나 뭐 이런 거에 대해서 정치나 이런 거를 많이 보는데, 북한이라는 나라는 뭐 핵무기도 뭐 옛날에는 뭐 핵무기를 북한이 돈이 없는데 어떻게 만드냐 뭐 이러다가 뭐 이렇게 핵무기도 만들어서 이제 미국까지 협박하는 수준에 이르렀고, 그리고 무슨 북한이 뭐 너무 가난해서 뭐 이런 걸 못한다 뭐 이런 얘기를 자꾸 누가 하는지를 모르겠지만, 얼마 전에는 무인 전투기가 우리 그 밑에 전라남도 뭐 경상도까지 내려와가지고 찍고 갔다는데, 저는 솔직히 이 나라가 안보 불감증을 맞다고 생각. 이 나라가 너무나 사람들이 안보 불감증이 너무나 이렇게 심각하게 돼서 결국은 이런 젊은 사람, 그러니까 뭐 전쟁이 나도 사람이 죽어도 뭐 이렇게 너무 무감각해지는 것 같아서, 저도 그냥 지금 이렇게 시대가 어려워서 그냥 가족들을 데리고 한번 와서 이런 상황이라는 거를 한번 생각해 보자 하면서 데리고 왔습니다. 아까 어떤 한 50대 말 들어보니까 전쟁은 절대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옛날에 그 어떤 뭐 김대중인가 뭐 그분 이야기하고 똑같아요. 전쟁이 안 일어난다고 생각하시나요? 걱정이 안 되시나요? 걱정은 됩니다. 걱정은 되는데 뭐 지금 저희가 뭐 어떻게 할 수 있는 부분도 김정은이가 없고, 안 일어날 사람이 아닌데. 문제는 저희 나라가 너무 약해서 그런 것 같습니다. 이 약한 와중에도 너무 불감증도 있고, 그래서 조금 젊은 사람들도 좀 생각을 해서 이 나라가 이런 뭐 러시아, 미국 또 뭐 중국, 일본 뭐 이 나라에 둘러싸여 있는 이 강대국 사이에서 뭐를 해야 되는데 지금까지도 안 하고 있다가 이렇게 되면서 이제는 뭐 침묵까지 나오니까, 이제는 저도 뭐 사회에 나가서 얘기를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지만 이렇게 용기도 없고 사회생활도 하고 있고, 그래서 그 지금 안보를 위해서 싸우시는 분들을 좀 응원만은 하고 싶습니다. 예, 고맙습니다. 여기서 오늘 보고 계시는 또 다른 분들이 지금 몇 분들이 오셔서 지금 계속 사진도 찍으시고 이런 분들을 지금 봅니다. 너무나 감사하고요. 젊은 분들 속에 또 취향을 또 한번 들어보았습니다. 대한민국 웃고만 넘길 수는 없을 것 같습니다. 또 무엇이나 자기 한 가지의 생각이 다인 것처럼 하지 마시고, 그 말이 와닿습니다. 김정은 어떻게 진짜 예측할 수 없는 사람이라는 그 말 맞습니다. 조국이 없으면 나도 없다. 너무나 이 말이 와닿는 이곳 임진각에서 오늘 여러 귀한 분들도 만나보았지만, 저 역시 학생들하고 이곳에 왔을 때 그냥 겉으로만 스쳐보았지 이렇게 세세하게 보지를 못했습니다. 대한민국 이제 우리 젊은 분들 또 이렇게 이런 분들 모두 다 즐겁게만 있는 이런 것이 아니고요. 다시 말씀드리겠습니다. 대한민국 자유민주주의로 꼭 좀 지켜주십시오. 감사합니다. 애국자 여러분들, 태극기를 휘날려 주시는 분들, 7일날 우리의 우방 국가 또 우리를 또 친구로
동맹국가죠. 동맹국가인 미국 트럼프 대통령님이 오십니다. 태극기 4군데서 흔들 수 있습니다. 꼭 나가셔서 대한민국 우리 우파들이 아직도 존재하고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십시오. 감사합니다. 고맙습니다. 조금 전에 텔레비전을 보시고 지금 웃고 계셨거든요. 저녁은 맛있게 드셨습니까? 네, 아주 맛있게 잘 먹었습니다. 자, 여러분들께서도 저녁 식사 잘 하셨는지요? 올림픽이 열린 평창에도 3세 를 기록했습니다. 큐린네일도 화요일, 토요일 저녁입니다. 조선일보와 동아일보를 번갈아 보면서 시사브리핑 올려드리겠습니다. 미국, 한국 주권 언급하며 3노를 우려했다. 사드 추가 배치 안 하겠다. 미국 MD에 편입하지 않겠다. 한미일 군사동맹을 하지 않겠다. 여기에 우려를 표명하고 있습니다. 맥메스터 안보보좌관 한국 주권 포기할 거라 생각 안 한다. 브룩스 사령관 수도권 방어자산 추가할 필요가 있다. 사드 추가를 시사했는지 궁금하다. 미 행정부 군부 핵심 인사가 같은 날 불만과 경고 메시지를 날렸다. 이 내용을 한번 볼게요. 허버트 맥메스터 미국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2일 미국 워싱턴에서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의 아시아 순방에 대해 브리핑하며 기자들의 질문을 받고 있다. 이날 맥메스터 보좌관은 본지 등과의 인터뷰에서 한중합의와 관련해 한국이 주권을 포기할 것이라고 생각하지 않는다며 우리 정부의 산불 입장에 대한 우회적 불만을 표시했다. 3일 서울에서 육군협회 초청 강연회에 나선 빈센트 브룩스 주한미군 사령관 겸 한미연합 사령관도 수도권 방어자산을 추가할 것이라고 말해 한중 합의와 달리 사드 추가 배치를 시사한 것이란 관측이 나왔다. 반 트럼프 시위 없고 통진당 세력 재결집한다. 통진당 출신 민중당으로 둔갑했다. 반미 매개로 정치활동을 본격화했다. 북한식 사회주의 실현을 목적으로 한다며 위헌정당 판정을 받고 해산된 통합진보당이 반미 운동을 통해 부활을 시도하고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통진당 출신 인사들의 최근 정치활동은 반미 집회가 주요 무대다. 그래서 통진당을 모르는 사람들 때문에 통진당이 어떤 당이었나요? 통진당에 이석기가 있었죠. 이석기가 2015년도에 구속됐나요? 2014년 사건에서 이제 아로들 Revolutionary Organization, 혁명 조직이라고 하는 이 단체를 동원해 갖고 만일 전쟁이 나면은 이제 국가 기관 산업을 파괴하는 활동에 아로 조직이 앞장서야 된다 하는 걸 해서 반국가 단체 이적 행위로 지금 수감돼서 살고 있는 그 이석기가 통진당의 의원으로서 활동을 했던 사람입니다. 따라서 그러한 이적 활동을 한 단체로서 해산 명령을 법원에 의해서 받았죠. 대법원에 의해서. 미중시하면서도 중국 관계에 더 돈독하게 균형 외교하겠다. 문 대통령 싱가포르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이분은 중관계 더 돈독하게 균형 외교. 균형 외교가 뭡니까? 우리는 한미 동맹 외교가 근간입니다. 예, 한미 동맹이 이 나라의 전쟁을 6.25 이후에 예방을 해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국을 중시하면서도 이것은 수사에 불과합니다. 미국의 방위를 위해서 또 한미 동맹의 방위를 위해서 고고도 이 요격 미사일 체계 이 사드를 더 갖다 놓겠다고 하면 그건 안 된다라고 하는 것을 발표한 사람이 이 문재인입니다. 참 그러면서 말은 이렇게 번드름하게 합니다. 사실상은 중국으로 기울겠다 하는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왠지 우리 옛날에 한 당나라 무슨
청나라 이래가지고 꼭 중국 사신 보내고 그때로 돌아가는 기분이에요. 지금 그렇죠. 지금 중국과는 더 친하게 지내고 미국과는 거리를 두겠다 하는 것이 이 사람이 대통령에 출마하기 전에 사드는 안 된다라고 주장했던 사람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한미 이 방위 조약에 대한 인식은 적고 중국과 잘 지내야 되겠다 하는 인식은 강한 사람이라고 보여집니다. 트럼프 문 대통령과 군사 옵션 얘기 안 하면 무책임하다. 그래서 군사 옵션에 대해서 얘기할 것이다라고 맥메스터 백악관 안보보좌관이 얘기하고 있습니다. 삼노 문제 강경화 거론하며 그의 발언이 확정적이라고 생각 안 해. 이렇게 피해갑니다. 북한 제재 대북 압박 시작 단계의 끝이다. 그러니까 시작에 불과하다는 뜻이죠. 유엔 결의에 얽매이지 않겠다. 김정남 독살 사건 언급하며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을 고려하겠다. 중국 견제 70년간 강대국들이 충돌 안 한 것을 당연히 여기서는 안 돼. 이 얘기는 강대국 간에 전쟁이 일어날 수도 있다. 이것도 모든 군사 옵션 가운데 하나로 준비되고 있다. 이렇게 해석해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북한 선제 타격한다면 일본에 통지한다. 한국 동의 없이 군사행동은 안 한다. 맥메스터 NHK YTN과 인터뷰. 이렇게 얘기할 수밖에 없겠죠. 5개국 11개 언론사 참여, 한국선 본지 등 3사 초청받아서 이 맥메스터와의 기지 캠프 험프리스는 미군의 해외 단일 기지 가운데 규모가 가장 큽니다. 여의도 5배 크기의 부지에는 초중 고등학교와 병원, 대형 마트뿐 아니라 극장과 골프장, 워터파크까지 갖춰져 있습니다. 107억 달러, 우리 돈 12조 원이 투입된 험프리스 건설 비용의 90% 이상은 우리 정부가 부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Once complete in 2020, the transformation will reflect the enduring commitment of both the ROC and the U.S. governments to this great alliance. 오는 7일 방한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은 입국 뒤 곧바로 이곳 평택 기지로 향합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는 캠프 험프리스에서 양국 군 장병과 점심을 함께한 뒤 북핵 문제와 한미 연합방위에 대한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보입니다. 우리나라를 비롯한 동맹국들에게 방위비 인상을 지속적으로 요구해왔던 트럼프 대통령의 태도 변화 가능성도 주목됩니다. 통진당 세력 최근 매일 집회 회견 트럼프 오지 말라 반미로 재결집하는 통진당 세력. 그래서 지금 통진당이 집결하고 있습니다. 홍준표 대표가 자르지 못하면 훗날 재앙이 온다. 보수 통합 문을 연다. 최고의 80분 경론 끝. 박 전 대통령 출당 직권 결정. 모든 책임은 내가 지겠다 하고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제명 처분했습니다. 홍준표 친박 반발에도 밀어붙였고 바른정당과 통합 시간표 맞춰서 진행이 될 것이다. 김무성 등 바른정당 통합파 8명 한국당으로 돌아갈 명분을 얻었다. 6일 탈당하고 9일 복당 유력하게 검토하고 있다. 그래서 저 사람들을 들이기 위해서 이 꼭 탈당시킨 것 같아요. 배신자들을 얻기 위해서 네. 이제 박근혜 대통령을 몰아내는 격이 됐습니다. 바른정당 교섭단체 지위 잃으면 탈당 도미노 가능성. 그래서 바른정당은 해체 수순으로 갈 수 있다라고 보도하고 있습니다. 크루즈 타고 온 유커의 무비자 입국 허용, 정부 관광 한류 되살리기 나서 동남아 단체 관광객에도 무비자 입국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대한상의 김상조의 기업들 다 죽어난다. 이동근 부회장 노동정책 탓이다. 기업 애로 청와대에 좀 전달해달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최저임금 인상, 근로시간 단축, 통상임금 등 노동 이슈들 때문에 기업이 경영에 상당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 특히 우리 회원사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는 중견, 중소기업들은 더 어렵다고 강조했다. 이어 정부가 지금이라도 기업 살리기에 나서야 한다고 덧붙였다. 트럼프 대통령이 굉장히 성공한 순방이 될 것으로 생각한다고 밝혔지만 목표 달성 즉 지렛대는 제한돼 있다고 전망했습니다. 로스앤젤레스에서 연합뉴스 옥철입니다. 뉴욕타임스가
상당히 북한이 제한된 최근 회담을 할 미국 것이다. 정부의 북한 인권 관련 보고서 제출과 인권 침해 가해자 제재 등을 비열한 반공화국 제재 압박 소동이라고 비난했습니다. 태용호 씨 미의의 정원을 비난하고 있는 대변인 북한입니다. 담화에서 미 재무부와 국무부의 넘어가겠습니다. 자, 김명수 대법원장이 나오고 있습니다. 갈등 해소위에 결단했다고 하는데 판사 블랙리스트를 재조사하겠다고 합니다. 법원도 적폐 회오리가 불고 있습니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법원 행정처가 특정 성향 판사들을 뒷조사한 문건을 갖고 있다는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라고 지시했다. 김 대법원장 취임 이후 38일 만이다. 조사 주체에 따라 편향성 시비가 일듯하다. 대법관 회의에서도 우려 의견이 나왔다. 행정처 컴퓨터 강제 확보가 어렵다. 검찰이 개입하는 상황이 올 수도 있다. 법관회의 발표 직후 수사권 요구. 4월 법원 조사 땐 사실 묵은 결론이 됐었다. 그래서 행정처가 판사 뒷조사 문건을 만들었다는 결론을 내리면 지난 4월 전직 대법관이 위원장을 맡고 현직 판사들이 위원으로 참여한 진상조사위의 결과를 완전히 뒤집는 것이어서 법원 내부 반발이 나올 수 있다. 이러면 법원 내 모든 이슈가 이 문제에 파묻힐 가능성이 크다. 이제 여기도 좌우 대립이 격화될 조짐입니다. 1,000만 원이 100원 되나? 1,000만 원이 100원이면 이게 똥값이죠. 베네수엘라 국가보도 코앞에 와 있다. 화폐가치 폭락. 마두로 대통령은 원금 빼고 못 갚겠다. 그렇게 해서 이제 내년 인플레 2,300% 예상. 인플레가 1원짜리가 2,300원 하게 된다는 거죠. 베네수엘라 총부채 1,400억 달러, 대통령 모든 빚 재조정 요구. 1,140만 원짜리 고액권 찍었지만 실제 거래 가치는 2,670원에 불과. 내년에는 100원으로 전락 가능성. 포퓰리즘 정책 계속 쏟아내. 최저임금 올 들어 5번이나 인상. 400만 가구의 성탄절 보너스. 모든 가정에 돼지고기 제공. 이게 남의 얘기가 아니다. 경제를 죽이고 보수를 불태우겠다고 하는 문 정부의 얘기다. 이게 퍼주다 보면 그죠? 지금 우리나라가 이 길로 가고 있는 걸 보는 겁니다. 이거 제동을 걸지 않으면 국민 저항권으로 제동을 걸지 않으면 제동을 걸 데가 없어요. 국민 이 회견이 이루어졌다라고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이 4시간 자금성 독대가 예고되고 있다. 북핵 단판 짓는 것으로 보인다. 쓰고 있습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 시작합니다. 자금성 미중 큰 단판 등장. 트럼프 8일에서 10일 중국 방문 때 자금성 3희 당서 차 한잔하고 일부 미국의 북선제 타격 시 중국 참전 가능성 떠볼 수도 있다. 중국이 어느 편에 설 것이냐. 그래서 미국과 한판을 할 것이냐 아니면 중립을 지킬 것이냐 이것을 떠보는 기회가 될 것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아베 총리와 저녁 먹으러 왔어요. 이게 누굽니까? 트럼프 장녀 이방카죠. 이방카. 공항부터 호텔까지 밀착 생중계. 일본 이방카에 빠지다. 트럼프보다 4월 먼저 일본을 방문해서 밥 공기 들고 일본식 식사를 해서 화제를 낳고 있다. 아베 이방카가 만든 여성기금에 5천만 달러, 약 550억 원을 지원하기로 약속을 했다. 자, 미국 수도권 추가 배치할 자산은 사드인가 팩3 페이트리엇 미사일인가 브룩스 수도권 방어 강화 언급. 여기에 사드가 들어간다면은 당연히 사드를 갖다 놔야 되겠죠. 그랬을 때도 중국과 약속 때문에 안 되겠다라고 하면은 이것은 한미 동맹을 우습게 여기는 문재인 정권의 처사인 줄 알고 또 미국의 압박이 강화될 것입니다. 참 강경화 외모는 큰 실수를 하였습니다. 한미 동맹의 틀 안에서 국가의 미래 주권에 대해서 안보 주권에 대해서 포기한 발언을 강경화가 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도 보니까 양키 물러가라 이런 막 사물놀이가 있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거 아닐까요? 지금 그 통진당 이 관계되는 이 좌파 세력들이 준동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곳곳에서 이제 반 트럼프 시위를 하고 있는데 그 중에 하나로 보여집니다. 문 대통령 한미일 공조 군사동맹까지 발전하는 건 바람직 않네. 싱가포르 방송과 인터뷰를 했습니다. 자, 통진단 세력 최근 내일 집회 회견 트럼프 오지 말라. 반미로 재집결하는 통진당 세력. 2일 미 대사관 앞에서 반미 회견을 했고 3일 국회에서 트럼프 방안 반대를 했고 오늘은 4일이죠. 서울서 대규모 반미 집회를 한다. 민중당 통해 정치 재개 꿈꿔
김재현, 이상규, 김선동 등 옛 통진당 세력 대부분 지난달 창당한 민중당에 참여하고 있다. 박근혜 전 대통령의 석방을 촉구하는 단체는 종로구 대학로에서 태극기 좋은 질의원이네. 중구 대학문 앞에서 각각 한미동맹 강화와 박 전 대통령의 웰컴 석방 등을 투 코리아. 외쳤습니다. 양측 집회의 일부 경로가 인접했지만 과격한 물리적 충돌은 벌어지지 않았습니다. in Trump. 트럼프 대통령이 방한하는 기간엔 청와대 인근을 비롯해 시내에 100여 건의 집회가 열릴 예정으로 경찰은 경비를 강화할 방침입니다. 연합뉴스 TV 조성흠입니다. 오늘 트럼프 토요일이라서 대통령의 많이 국빈 했네요. 방문을 앞둔 청와대와 관계 당국은 막바지 손님 맞이 준비로 분주합니다. 특히 미 대통령의 25년 만에 국빈 방문이라는 점에서 의전뿐 아니라 경호도 최고 수준으로 준비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준삼 기자입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한국 도착과 동시에 각종 특급 의전을 받게 됩니다. 2014년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의 방한 때에는 외교부 1차관이 공항 영접을 나갔지만 이번엔 장관급 인사로 격상됩니다. 이어 청와대 공식 환영식과 공연이 포함된 국빈 만찬, 문화행사 등이 이어지고 국회 연설도 예정돼 있습니다. 미 대통령이 국회 연단에 서는 건 1993년 빌 클린턴 전 대통령 이후 처음입니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차량 이동 시 붙는 사이드카나 거리 환영 깃발, 차량 제공 범위 등 의전의 세부 내용을 꼼꼼하게 조율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경호 수준 역시 그야말로 역대급이 될 것으로 보입니다. 대통령 경호처는 지난달 중순 사전 입국한 미국 비밀 경호국 관계자들과 각종 실무회를 가졌고 행사장 사전 답사도 마쳤습니다. 경호처는 트럼프 대통령 가족에게 제공되는 모든 음식물에 대한 검식도 병행한다는 계획입니다. 대통령 탑승 차량은 미국에서 공수될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그렇죠. 청와대 관계자는 과거 관례 기처분 때 이번에도 대통령 전용 차량을 군 수송기에 싣고 올 확률이 높다고 전했습니다. 경호 작전에는 우리 군과 경찰도 대거 동원될 예정입니다. 2008년 조지 부시 전 대통령 방한 때에는 숙소 경호, 시위 대응 등을 위해 2만 3천여 명의 경찰이 동원됐습니다. 연합뉴스 TV 이준삼입니다. 대통령의 첫 일정은 경기도 평택의 주한미군 기지 캠프 험프리스 방문입니다. 한미동맹의 상징으로 꼽히는 이곳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대북 메시지를 내놓을 것으로 전망됩니다. 이승국 기자입니다. 64년간의 용산 시대를 마무리하고 지난 7월 공식 이전한 평택 주한미군 적폐청산 대열에 박자를 맞추겠다고 나선 것이다. 이렇게 적폐청산의 정치에 발을 들여 법원 내 생각이 다른 판사들을 몰아치겠다는 것이라면 이는 사법제도 자체의 신뢰를 뒤흔드는 심각한 후유증을 초래할 것이다. 이미 김명수 대법원장을 앉힌 이유가 여기에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제 드러낸 것이다. 아, 이 나라 어디로 갑니까? 와 구국 기도회 및 공문대회 미 합중국 트럼프 대통령 국빈 방한 환영 2017년 11월 7일 오후 2시 광화문 사거리에서 하겠다고 합니다. 대한민국의 1200만 성도와 애국 국민들은 트럼프 대통령의 국빈 방한을 뜨겁게 환영합니다. 한미동맹은 대한민국 생존의 핵심입니다. 한미동맹은 친구를 넘어 혈맹입니다. 우리나라 안보의 위기가 최고조로 치닫고 있는 시기에 한국교회가 먼저 하나님께 통절하게 회개하고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방한을 계기로 한미동맹이 더욱 확고하게 강화되어야 함을 알리며 북한의 어떠한 핵위협에도 굴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보호와 도우심을 믿고 한국교회 전체가 깨어 기도하고자 합니다. 그래서 2시서부터 2시 반까지 문화공연, 2시 반부터 3시 반까지 환영사, 설교, 통성기도, 3시 반부터 5시까지 대회사, 국민의례 성명서 발표 강연이 있습니다. 국대 옛날에 탕기부 국본 그 사람들이 이름만 동아일보사를 광화문 사거리로 바꿨는데. 자, 아니 동아일보사도 있고 동화면세점도 있고 시청도 있고 대한문도 있고 그 일대가 광화문 사거리입니다. 예. 지금 이거는 그거라고요. 국본 국대 민중홍 하는 겁니다. 동아일보입니다. 2017년 11월 4일 토요일입니다. 트럼프 북핵 해법 찾기 삼각 투어를 합니다. 취임 후 첫 한중일 연쇄 순방 나섰고 한국선 평택기지 가장 먼저 찾는다. 백악관 북비핵화가 방문 목표다. 이걸 명확히 했습니다.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확정을 했다. 아이고 참.
한숨만 나옵니다. 불명예 퇴진당한 1호 당원 박근혜 씨가 됐습니다. 한국당 박근혜 전 대통령 제명 확정했다. 최고회의 1시간 20분 경론 끝에 홍 대표에게 제명 위임을 결론했다. 홍 대표는 박근혜 당 멍에 벗어야 당 쇄신이 가능해진다. 당 대표실서 직접 회견문을 작성했다. 서청원 한국정치사 큰 오점 될 것이다. 최경환 당원 당규 위반 원천 무효다. 라고 반발하고 있습니다. 명분 얻은 보수야당 대통합, 바른정당 8 내지 10명이 탈당 임박했다. 내일 의총하는데 합의 실패된 탈당할 듯하다. 유승민 한국당 하나도 안 변했다. 남경필 제안 통합전대 힘을 못 받고 있다. 국민의당 바른정당 정책연대 시동했다. 정계 개편 소용돌이 가능성이 커졌다. 자, 검찰 박 전 대통령 특활비 사용처 규명에 초점. 이제만 어디에 썼는지 몰라 주장. 검찰 박의 은밀한 비자금의 무게다. 이현수 당시 기조실장이 배달했다. 최순실에 흘러갔을 가능성도 조사하고 있다. 남재준, 이병기, 이병호 소환 계획이다. 저는 사기 탄핵을 했고 또 대통령의 죄가 정해지지도 않은 걸 가지고 이제 헌재가 파면을 했고 그래서 거짓의 칼춤을 추고 있다. 그래서 박근혜 대통령이 뇌물을 받았다라고 하는 범죄자로 만들기 위해서 이재만이와 안봉근이가 동원됐다. 이렇게 봅니다. 40억을 받았을 때 그것이 통치자금이냐 뇌물이냐 하는 것도 이제 칼춤에 의해서 결판이 날 판입니다. 트럼프 아시아 순방이 시작됐습니다. 북코앞에서 대북 압박하고 방한 맞춰 문정부 첫 독자 제재를 발표합니다. NSC에서 조율했고 이르면 내일 독자 제재를 발표할 예정입니다. 트럼프 방안 맞춰 정부 대북 독자 제재를 발표하는 모양새입니다. 실효성보다 한미 공조 상징성을 부각하고 탄두 중량 무기 도입 문제 합의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청와대 경내 산책하고 상춘제 환담, K-팝 공연 보며 국빈 만찬, 트럼프 국회 연설 뒤 현충원에 헌화를 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5일, 내일이 5일입니다. 5일에서부터 7일까지 2박 3일간 일본을 방문하고 한국을 1박 2일간 7일서부터 8일까지 방문하고 또 8일날 중국으로 건너가 8일부터 10일까지 중국 방문, 그 다음에 베트남을 10일서부터 12일까지 이것도 4일간이나 합니다. 그리고 나서 필리핀 12일 하루 하고 이제 귀국길에 오르는 것 같습니다. 필리핀은 두테르테 대통령이 거의 트럼프 수준입니다. 예, 그렇죠. 네, 필리핀도 가는군요. 예. 미국, 한국 주권 포기하지 않을 것 3노 원칙에 심기를 불편해했다. 맥메스터 트럼프 순방 관련 기자회견을 했다. 한중 관계 개선 긍정적 평가하는데 강경화 발언 확정적이라 생각 안 해. 그것은 말이 이루어지질 않는다. 한미 동맹을 파기했다는 것과 마찬가지다. 라고 하는 뉘앙스가 여기에 있다는 거죠. 강경화 발언 확정적이라고 생각 안 해. 한미 정상 군사 옵션 논의할지 주목. 맥메스터 전쟁 없는 해결이 우선. 북테러 지원국 재지정 검토도 밝혀. 그래서 경제적으로 압박하고 그 다음에 항공모함 세척과 수중에 핵 잠수함 저항권 아니면 저 홍준표의 저 보수당이라고 하는 것도 이제 힘이 없어갖고 결국은 박근혜 대통령을 쫓아내야만 하는 그런 지경에 이르렀기 때문에 이제는 국민들이 국민 저항권을 발동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국민 여러분 이제 분발하십시다. 김광일 논설위원이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썼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에게 보내는 글입니다. 문 대통령이 그제 국회에서 연설했다. 그는 국가의 존재 이유를 3차례 말했다. 먼저 세월호와 촛불 집회에서 국민들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었다고 했다. 부정, 부패, 불평등, 불공정을 몰아내달라며 아무리 노력해도 개인의 힘만으로는 고단한 삶에서 벗어날 수 없는 현실을 고발했다고 했다. 그러나 하나는 구별해야 한다. 지지율 12%까지 내려갔던 노무현 정부가 곧 대한민국이 아니었듯 탄핵당한 박근혜 정부가 그대로 대한민국은 아니다. 당신들의 현 정부도 그렇다. 문재인 정부도 그렇다. 촛불이 국가의 존재 이유를 물을 수는 있어도 대통령 연설문을 만드는 청와대는 달리 표현해야 했다. 엄밀히 말해 그 책임은 국가의 존재 이유가 아니라 대통령의 존재 이유에 다 있다. 지금 대한민국 대통령 국가의 존재 이유보다 국가의 존속 조건을 고뇌할 때다. 나라가 지금 흥하느냐 망하느냐의 기로에 서 있다. 이 사람도 좌파의 등에 올라탔지만 좌파 때문에 대한민국이 망할 것을 감지하고서 이 글을 쓰는 것으로 봅니다.
국가의 존속 조건을 고뇌할 때다. 추락이냐, 번영이냐, 절멸이냐, 영속이냐. 이 절멸이냐, 영속이냐라고 하는 단어를 도입했어요. 그런 갈림길이 성난파도처럼 밀려왔다. 밀려가고 있다. 국민을 향한 국가의 존재 이유는 때로는 상대적일 수 있지만 국가의 존속은 절대적이고 처절한 조건을 딛고 나가야 하기 때문이다. 존속은 국가가 존립하느냐 망하느냐는 이거는 절체절명의 사건이다. 쓰고 있습니다. 평화와 비핵을 강조하면서 문재인이가 하는 얘기입니다. 평화와 비핵을 강조하면서 왜 전쟁을 각오하는 상무 정신을 곁들이지 못하는가? 싸워서 이겨야 된다라고 하는 군대의 존재 이유는 전쟁을 위해서 있는 겁니다. 전쟁을 하려고 있다기보다는 전쟁을 안 하려면 강한 군대를 만들어 놓고 그 다음에 전쟁을 통해서라도 우리는 국가를 지킬 수 있다라고 하는 이 상무 정신이 군인에게는 들어가야 됩니다. 그 상무 정신을 고양하는 말을 이 문재인 대통령 1년 동안에 한마디도 들어볼 수가 없었습니다. 군대의 존재 이유를 국가를 보좌하는 것은 군대가 있어서 전쟁으로부터 외침으로부터 또 내란으로부터 국가를 보호하고 있기 때문인데 이 상무 정신에 대해 상자는 한마디로 하지 않는 이 문재인 정권을 향해서 일침을 가하고 있습니다. 모든 개인을 국가가 떠맡으면 지금껏 자립정신으로 땀 흘려온 젊은이는 어찌 되는가?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이것은 종교의 영역이다. 청와대는 국가의 존재 이유와 대통령의 존재 이유를 구별 못하는가? 아주 신랄하게 공격하고 있습니다. 자, 약속이든 입장 표명이든 주권은 훼손됐다. 네. 강경화 외교는 즉시 해임해야 한다. 제가 쓴 글입니다. 외교에서 주권을 지키는 것은 기본 중 기본이다. 우리 주권을 지키기 위한 전략적 모호성은 강대국을 상대할 수 있는 기본 수단이다. 북한과 여전히 우호관계를 유지하는 나라 앞에서 우리 스스로 주권을 훼손하면서까지 운신폭을 좁힌 것이 장차 어떤 후폭풍으로 다가올지 우려하지 않을 수 없다. 그래도 청와대는 이 협상을 자찬하는 분위기라고 한다. 이 종북 좌파들이 나라의 안보를, 미래 안보 주권을 팔아먹은 현상입니다. 정부는 앞으로 우리 주권 사항이 제3국의 입장과는 무관하게 우리 의지로 결정될 것임을 분명히 천명할 필요가 있다. 아니다. 중국이 원하면 우리는 사드라고 하는 방어용 무기 체계도 안 갖다 놓겠다. 그리고 러시아와 중국과 북한이 연합해서 대한민국을 쳐내려오면 그때도 일본과는 동맹하지 않고 우리가 제한된 동맹 속에서 싸우겠다. 이 짓거리를 강경화 외무가 한 겁니다. 이 문재인 정부가 한 겁니다. 오호 통제라. 이 나라 어디로 끌고 가는지. 박근혜 제명만 하면 박근혜당 벗어나나 지금 많은 사람은 한국당이나 바른정당에 국민이 기대를 걸 만한 차세대 리더가 보이지 않는다고 한다. 그런데도 자신을 던지고 보수 가치와 차세대를 키우겠다고 나서는 사람 한 명 없다. 저는 이 말이 국민들이 가짜 편지지 투표지에다 투표했다고 하는데 이거 문제 있다라고 얘기하는 자 한 사람도 없다. 이렇게 저는 받아들였습니다. 국민에게 희망의 일단 이나마 줄 수 있는 자기 희생적 모습이 나오지 않고 있어요. 홍준표 대표에게서도 보지를 못했어요. 박 전 대통령 출당은 아무런 계기도 되지 못한 채 내용만 남길 것이다. 지켜볼 것입니다. 이제 대법원까지 온 천지의 과거 조사다. 김명수 대법원장이 3일 이른바 판사 블랙리스트 의혹을 재조사하겠다고 결정했다. 올 초 한 판사가 법원 행정처 간부에게 문제 판사들을 조사한 파일이 행정처 컴퓨터에 있다는 말을 들었다고 주장하면서 문제가 불거졌다. 이제는 사법부마저 행정부 부처 기관들이